자, 우리 부정적분까지 배웠는데 부정적분이 뭐였지? 미분의 역연산이었어. 자, 그래서 부정적분이 인테그랄 fx dx. 자, 요거는 fx를 x에 관해서 적분하여라 이런 뜻이라고 했었지. 자, 얘가 부정적분인 이유는 요거 이 fx라는 거는 누구를 미분해서 얘가 됐냐? 라지 fx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라지 fx 플러스 300일 수도 있고. 자, 얘를 적분하면 스몰 fx가 됐어. 어차피 요 상수항은 미분하면 얘는 미분하면 fx가 되는데 요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자 fx 플러스 c 요렇게 정의됐었잖아. 그래서 요 부정적분은 딱 고정된 값이 아닌 즉 정해지지 않은 적분,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을 가졌지. 그래서 이 부정적분은 어떤 상수 딱 값이 아니라 함수식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얘가 함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적분은 요 부정적분의 인테그랄 여기에 아래 끝, 위 끝 특정 숫자를 대입해서 구간을 만드는 거거든. 자, 그래서 정적분은 여기 a부터 b까지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읽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fx를 x에 관해서 자, fx를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x에 관해서 적분하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부정적분에서 스몰 fx가 어떻게 적분됐었지?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적분됐었지. 요거를 그대로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a에서부터 b까지 이제 적분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요 a를 아래 끝이라고 하고 아래 끝, 요 b를 위 끝이라고 하고 요 a, b를 통틀어서 구간이라고 한다. 자, 닫힌 구간 a, b라고 한다. 자, 그 닫힌 구간 a, b에서 요 fx 요게 뭐야? 적분을 당하는 함수 피적분 함수라 그러고 그럼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해? 요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하지. 요거를 적분 변수 자라고 해서 자 fx를 a에서부터 b까지 x에 관해서 적분을 하면 일단 부정적분을 통해서 정적분을 계산하거든. 이 스몰 fx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x 플러스 c인데 그거를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라지 fb 플러스 c 마이너스 라지 fa 플러스 c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자, 그래서 어차피 c랑 마이너스 c랑 지워지니까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a랑 b는 특정 숫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라지 fx라는 식에다 x에다가 b를 대입한 얘도 어떤 숫자가 될 거고 요것도 어떤 숫자가 돼서 정적분은 어떤 수로서 하나의 값을 갖네. 그래서 정해진 적분, 정적분이라고 한다. 자, 근데 우리 요 식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 불필요한 게 있었어. 요 C, 적분상수 C는 얘가 부정적분일 때는 정해지지 않아서 적분상수 C가 반드시 표현돼야 되는데 자, 구간이 있을 때는 어차피 여기서 여기 뺄 때 C가 같이 사라지게 되니까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굳이 C를 넣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적분상수 C를 표현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 요거를 조금 이렇게 당겨서 자, 얘를 이렇게 해놓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써볼게. 자,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fx에 대하여, 자 그렇지, 얘의 한 부정적분 fx에 대하여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요거를 스몰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 한다. 자,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지? 요 식에 대한 설명을 했어. 자, 그리고 정적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는 것을, 자, 요게 어떤 하나의 값으로 나온다 그랬어. 그 값을 구하는 것을 함수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고 한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비슷한 거 있었지? 비슷한 거. 도함수 f'x를 구하는 것을 함수 fx를 미분한다고 한다. 그치? 자, 우리 도함수 f'x를 구하는 방법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자 요렇게 일일이 식이 달라질 때마다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 f'x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f'x를 좀 더 편하게 쉽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방법을 썼지? 미분법을 썼지. 그래서 얘는 미분이라고 하고 그 계산법을 미분법이라고 한다. 자, 요렇게 우리 정의한 적이 있었어. 그거랑 조금 같은 맥락 아닐까?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미분한다라고 한다면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거를 적분한다라고 하는 거네. 자, 근데 여기서는 구간이 있으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적분의 기본 정의. 여기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했는데 요 A랑 B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A랑 B가 같다면 식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이렇게 되겠지? fx dx. 자, 그렇다면 요거는, 자, 이거는 라지 fx 그리고 a부터 a까지, 그러면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a가 돼서 0이 되겠다. 그래서 a부터 a까지의 정적분 값은 0이다. 자, 그리고 요 a랑 b 중에서 a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 a가 b보다 더 크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자,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요거 좌변을 따로 계산하면 라지 fx 그리고 a부터 b까지야. 그렇다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되겠지? 자, 우변도 마이너스 라지 fx에 b부터 a까지. 자,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랑 같아지려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같아질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성질은 요 A부터 B까지의 구간이 위아래가 바뀐다면 B부터 A까지 하고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게 되겠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정적분의 성질. 두함수 fx가
세실수, 뭐 세실수가 여기 등장하나 봐. 세실수를 포함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자, 첫 번째 성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k 곱하기 fx dx는, 자, 얘는 x에 대해서 적분하여라 라는 건데, 여기 x가 변수를 가진 함수가 있고 여기 k는 변수 x가 없잖아. 자, 변수가 없는 요런 상수항은 앞으로 곱해줄 수 있다. k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때 k는 실수가 되겠지. 자, 이렇게 앞으로 꺼내서 계산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gx, 자, 요 더한 식을, 자, x에 관해서 적분하면 각각의 적분을 한 다음에 더한 거와 같다. 자, gx dx. 자, 그렇다면 얘는 구간이 같은 두 함수의 적분은 한꺼번에 그 구간에서 더해서 적분을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구간이 같으면 한꺼번에 이제 요거를 분리하거나 합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뺄셈도 가능하겠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 dx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각각의 적분을 한 다음에 빼도 되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간이 같으면 자, 두 적분을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 얘는 자 AC, CB 연결이 되네. 구간이 연결이 되면 한꺼번에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계산할 수 있대. 자, 요거는 fx 식이 같으면 구간을 연결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이제 사실은 정적분의 여기 뜻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가 지금 확실히 이해가지는 않을 거야.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구적법 설명도 좀 필요하고, 근데 그게 지금 미적분 과목으로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자, 이 부분에서 그거를 다루지 않아. 그래서 요거는 자, 얘를 요렇게 계산한다. 그리고 그거를 정적분이라고 한다. 요렇게까지만 지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런 기본 정의와 성질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그 계산을 틀리지 않게 계산하는 거를 좀 초점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정적분 문제에서는 크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자, 여기 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계산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요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따가 기하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나서 다시 요거를 돌아올게. 사실은 이제 정적분이 정적분의 절대값이 넓이거든. 그래서 A부터 B까지 넓이랑 B부터 C까지 넓이 합은 A부터 B까지 넓이의 합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은 요거를 정적분 계산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어. 요거는 FC-FA고, 자, 얘는 FB-FC잖아. 자, 그 두 개를 더하면 요 플러스 C 마이너스 C가 사라져서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잖아. 자, 그러면 얘는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뭐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부정적분은 구간이 뭐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고 한다면 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진 적분이라고 좀 분류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부정적분은 기호로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됐고, 정적분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시를 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적분은 하나의 값으로 정의되지 않고 x에 관한 식으로 나와서 이 부정적분은 x에 대한 함수라고 할 수 있겠고, 정적분은 그 라지 fx에다가 b 넣고 a 넣고 빼니까 어떤 특정한 값, 실수가 나오겠다. 자, 그래서 이제 상수, 어떤 상수 값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칸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겠다. 칸을 여기다 아래다 하나를 더 만들어 봐. 인테그랄 fx dx랑 인테그랄 ft dt는 지금 같은 식일까? 요거는 다른 식이다. 요거는 x에 관한 식이고 얘는 t에 관한 식이잖아. 그래서 이 둘은 같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정적분에서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는 같다고 할 수 있어. 자, 왜냐하면 요거 좌변을 계산하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우변도 계산하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x의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이 아니라 하나의 값이니까, 얘도 하나의 값이니까 같다고 할 수 있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우리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내용이 ABC의 대소에 관계없이 이제 성립한대. 자, 예를 들어서 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가 x제곱이야. x제곱 dx 이렇게 되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얘는 일단 x제곱을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 x 세제곱이지. 그리고 1부터 3까지.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9가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얘는 3분의 26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인테그랄 3부터 1까지 x제곱 dx라고 한다면 요 x제곱을 마찬가지로 적분을 해. 적분 상수 없이 해도 되겠지. 그럼 3분의 1의 x 세제곱에 3부터 1까지. 그러면 1을 넣으면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6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a부터 b까지가 일반적으로 요게 아래 끝이 더 위 끝보다 작아야 되는 거는 아니야. 자, 요 대소 관계는 상관없이 그대로 위 끝을 넣은 거에서 아래 끝을 넣은 거를 빼서 계산을 한다. 정적분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데? 우리 미분의 기하학적 의미,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미분계수가 뭐였어? 한 점에서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래서 요거는 접선의 기울기다. 자,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뜻했어. 그렇다면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정적분의 절대값이 넓이다, 넓이. 자, 근데 어떤 넓이냐면, 만약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요런 정적분이 있어. 얘는 자, y는 fx 그리고 x축 그리고 x는 a 그리고 x는 b 이렇게 네 부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뜻하는데, 자,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y는 ft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자 t축이 있어. 자, 그랬을 때 여기를 x는
A라고 하고 요렇게를 X는 B라고 할게. 자, 그리고 X는 X를 여기 있다고 하면 지금 요 부분 자, 이렇게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우리가 SX라고 정의를 해볼게. 요 부분의 넓이를 SX. 자, 그렇다면 넓이 SX는 X는 A와 X와 Y는 FT라는 곡선과 T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라고 일단 정의를 한 거야. 자, 그렇지. 요 넓이는 그냥 요거로 둘러싸인 넓이다. 그 넓이를 SX라고 내가 지금 한 거지. 자, 그리고 여기 요 X좌표의 차이 요거를 델타 X라고 할게. 자, 그랬을 때 요 넓이도 이만큼의 넓이가 새로 생긴 거잖아. 그래서 요만큼의 새로 생긴 넓이를 델타 S라고 할게. 그러니까 X가 이만큼 변화할 동안에 넓이가 이만큼 변화했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지. 자, 근데 요 SX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둘러싸인 넓이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SA는 그러면 뭐야? SA는 자, 지금 뭐가 달라졌어? 요 X 자리에 A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요 X 자리에 A만 대체를 하면 되겠다. 즉, X는 A랑 Y는 FT라는 곡선과 T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야. 자, 그렇다면 요 곡선과 T축과 X는 A와 X는 A. 아, 그러면 그 넓이는 뭐야? 지금 넓이는 0이 되겠다. 자, 여기 밑변의 길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0이 되겠지. 그래서 SA는 0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그렇다면 SB는 뭐야? SB는 여기 X 자리에 B만 대입한 거니까 이거랑 요거랑 둘러싸인 넓이가 지금 이만큼이 SB지. 자, 근데 그 SB는 자, B자리 대신에 요 B라는 좌표는 X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거잖아. 그래서 요 B를 X 플러스 델타 X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SB 자리에 X 플러스 델타 X 요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그거는 다시 SX 더하기 델타 S라고 할 수 있지. 자, SB는 지금 이 부분인데 걔는 얘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뭐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네 부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고 X 자리에 A가 들어가면 0이고 B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자, 요렇게까지 이해를 했어.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요 델타 S 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요 곡선 중에서 최소값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최소값, 그 최소 높이를 스몰 m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여기서 최대 높이가 있겠지. 그때 최대 높이를 라지 m이라고 이렇게 할게. 자,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 s는 요 부분, 이 곡선의 넓이인데 얘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크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작겠지. 아,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할 건데 자, 델타 S는 뭐보다 크다고? 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커. 근데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델타 X 곱하기 스몰 m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요 색칠한 요 분홍색 요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작겠지.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델타 X 곱하기 라지 m이 되겠다. 델타 X 곱하기 라지 m.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요 y는 ft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어. 그러면 최소값도 자,
최소값도 이렇게 되겠고 최소값도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 사실은 등과 붙을 수도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각 변을 델타 x로 나눠주자.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s는 자, 얘는 라지 m이 되고 얘는 스몰 m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델타 x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잖아. 그거를 0으로 가까이 가져갈 거야. 0으로. 그러니까 요 차이를 0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거는 요 뒤에 짝대기를 점점점 앞쪽으로. 자, 그러면은 델타 x가 이만큼 되다가 요렇게 갖고 오면 델타 x가 이만큼이 되고 이렇게 갖고 오면 델타 x가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양변에 자, 모든 항에다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게. 그리고 라지 m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델타 x분의 델타 s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라지 m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사실은 얘가 이렇게 등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등호가 없는 새 함수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길 수 있었지. 우리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 샌드위치 정리할 때 이거를 일명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어. 자, 그러면 나는 사실은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직접 구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낀 거,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은 건데 얘가 뭐고 얘가 뭐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같으면 이 사이에 낀 애도 얘랑 같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정리를 이용할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뭘까? 사실은 요 델타 x가 이만큼 길이일 때 스몰 m 요 높이 가장 작은 높이가 m이었어. 자, 근데 요 델타 x 그러니까 이 구간을 점점점 0으로 보내면 이 뒤에 짝대기가 앞으로 간다 그랬지. 여기까지 갔어. 그럼 스몰 m은 이만큼이야. 여기까지 갔어. 스몰 m은 이만큼이야. 이만큼까지 갔어. 스몰 m은 이만큼이야. 요렇게까지 갔어. 스몰 m은 이만큼이야. 거의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갔어. 그때 스몰 m은 요 길이가 되겠지. 자, 근데 이 길이가 뭔데? 이 길이는 이 점의 y좌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점의 x좌표는 x야. x좌표가 x일 때 y좌표는 fx 이렇게 됐지. 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x, fx인데 요 델타 x를 점점 0으로 보내면 그때의 최소값도 요 점의 y좌표가 돼서 그 점의 y좌표는 fx다. 그래서 얘가 fx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델타 x가 이만큼 길이일 때 여기서 최대값은 이 길이야. 자, 요렇게 델타 x를 점점점 0으로 이만큼 줄어들었을 때 라지 m은 이만큼이고 이렇게 됐을 때 라지 m. 자, 요렇게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라지 m은 얘가 되겠다.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라지 m은 요 길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 구간에서 가장 긴 길이 라지 m.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가장 긴 길이가 라지 m. 그렇다면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면 라지 m이 요 길이가 되겠고 그 길이는 다시 이 점의 y좌표 fx가 되겠다. 아, 그래서 나 그럴 줄 알았어. 얘가 fx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리미트를 붙이니까 얘도 fx고 얘도 fx다. 그러면 얘도 fx로 수렴하겠네. 아, 자, 그런데 얘는 뭐야? 얘는 델타 x분의 델타 s 평균 변화율이지. 자, 얘가 변할 때 얘가 변해. 그런데 요 아래가 거의 0으로 가까이 가. 그거를 뭐라 그러지? dx라고 하지. 그러면 얘도 0으로 가까이 가서 걔를 뭐라 그래? ds라고 하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했지? ds, dx라고 했다. 그리고 요거의 다른 표현은 s'(x) 라고 했던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S'(x는 fx다.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이 됐어. 자, 그러면
각 변을, 자, 양변을 적분을 해볼게. 적분을 하면 S'X를 적분하면 SX 플러스 적분상수는 요거 적분하면 fx 플러스 적분상수 한대 모아 c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근데 우리 아까 뭐 했냐면 SA가 0이다 라고 구한 적이 있었어. SA가 지금 요 식에 x 자리에 a를 대입한 건데, 자, 그렇게 된다면 라지 FA 더하기 C인데 얘가 0이다 라고 우리가 했었잖아. 자, 그러면 C는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C 자리에 얘를 대입을 하면 SX는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요 X 자리에 다시 B를 대입하면 SB는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정적분 정의에 의해서 요거는 뭐였지? 자, 좀 전에 방금 배웠잖아. 얘가 뭐였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였던 거잖아. 자, 그렇다면 이 SB가 이거다 라고 정의가 또 내려지네. 근데 SB는 뭐였어? 우리 또 여기 SB는 또 뭐였어? X는 A와 X는 B와 Y는 FT와 T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잖아.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 SB 이거는 X는 A, X는 B, Y는 FT, 그리고 T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인데, 자, 지금 이러한 증명 과정을 통해서 SB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지금 구한 거지. 자,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얘가 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자, 다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x는 a와 x는 b와 y는 fx와 x축과의 넓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서, 자, 요렇게 지금 한번 증명을 해봤는데,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뭐 같이 한번 해보고, 개념서도 따로 프린트를 해줄게. 그거를 정독해서 읽고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한 다음에 쭉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증명도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뭐, 지금 요게 지금 이거인 거니까 뭐 이게 그냥 정리가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지워줄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정적분은 넓이다 이랬어. 정적분은 얘가 정적분이잖아. 그거는 어쩌고 저쩌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또 구분구적법으로 이제 증명을 하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이 높이잖아. 요 길이가 fx였잖아. 그리고 얘는 요거를 잘게 쪼갰을 때 그 한 조각 요 간격을 델타 x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쪼개 요거를 n등분 했는데, 그 n등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등분을 한다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요 가로의 길이 그거를 dx라고 해서, 자, 얘가 사실은 높이 곱하기 밑변의 길이, 밑변 곱하기 높이, 요런 직사각형 넓이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fx가 사실은 여기 그래프가 자, 요렇게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할게. 지금 요거를 y는 ft t축이라고 한 거는 요 x 얘를 이제 옮겨 다닐 거라서 요렇게 했었는데, 자, 다시 여기가 x축이고 요렇게가 y는 fx야. 자, 그랬는데 여기 아니라 요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다고 해볼게. 얘가 y는 fx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가 x는 a고 얘는 x는 b야.
그래서 요걸로 둘러싸인 도형, 요거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사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면은 얘는 음수값이 나오거든. 자, 왜냐하면 요때의 y좌표. 자, 요렇게 x는 x 잡았을 때 여기에 y좌표가 fx인데 그 fx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니까 이 전체가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얘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절대값을 붙이면 돼. 그럼 얘가 양수화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정적분의 절대값. 그러니까 정적분이 음수로 나왔으면 양수로 말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게 이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구간에 따른 함수가 다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가 x는 c, 그리고 이렇게 x는 a, 자, 이렇게 x는 b, 이렇게 있어. 근데, 요 구간에서는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c에서부터 뭐 b까지는 뭐 이런 곡선이 된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요런 함수. 자,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이 함수를 y는 hx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 지금, 자,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요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한대. 그러면 나는 A에서부터 C까지의 요 함수 그래프랑 C에서 B까지 이 함수 그래프가 다르잖아. 얘는 직선이고 곡선이고. 그래서 그럴 때 이 구간을 사실은 A부터 B까지 요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프 양상이 다를 때 A부터 C까지 넓이 구해주고 더하기 C부터 B까지 이렇게 넓이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A부터 C까지 요 직선 그래프를 y는 fx라고 하고 요 곡선이 뭐 이렇게 생기는 곡선이겠지? 이 곡선 그래프를 y는 gx라고 한다면 자, 최종 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hx dx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한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fx dx 얘를 구하고 더하기 c부터 b까지는 gx dx 이렇게 두 개를 각각 따로 구해서 더해줘야겠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결론이고 이 앞에는 이제 사실은 이 hx라는 함수가 x가 c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어떤 함수? fx 함수를 따르고 자, 그리고 x가 c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gx라는 함수를 따를 때 그때 요 적분 값은 요렇게 구해준다. 요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더 이제 요거를 적분한 값을 구하려면 사실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a, c, b일 때 요 조건이 들어가야 자,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도 절대값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x축이 있어. x축이 있고 여기 요렇게 지나가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y는 fx에 전체의 절대값을 붙였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음수로 나온 함수값 접어 올려야겠지. 그래서 빨간 함수 이렇게 되는 요런 빨간 함수 y는 fx 전체의 절대값 이런 함수가 되겠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요 지점이 궁금하잖아. 이 지점의 x좌표를 c라고 했을 때 자, 여기 A에서부터 x가 b까지 지금 적분을 하래. 자, 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요거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요거 fx, 자, 요렇게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인테그랄 x는 a부터 b까지 fx dx 하면은 여기 음수인 적분, 그 다음에 양수, 요렇게 해서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나올 거야. 근데 사실은 fx에 절대값이 붙였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와 x축과 x는 a, x는 b.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여기. 그러면 얘는 양수 더하기 양수 해서 아까 음수 더하기 양수 한 값보다 크게 나올 텐데, 자, 그럼 걔는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구간을 접어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적분, 인테그랄, 자, 여기 적분은 어떻게 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인데 걔는 접어 올리면 이 부분이 되는데 걔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원래 c부터 b까지 fx dx랑 똑같을 테니까 그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푸냐? 요 절대값 안을, 자,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경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x는 c를 경계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c를 경계로 적분 구간을 나눈다. 자, 어떻게? 이 그래프와 같은 경우는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나눠서 적분을 하는데 a에서부터 c까지는 얘가 음수니까 접어 올려서 양수. 그러니까 얘가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자, 그래서 요거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마이너스 fx dx 플러스 c부터 b까지 fx dx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자,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 이어서 주기함수의 정적분 뭐 이렇게 할 텐데, 자, 우함수 짝수함수야. 즉 y축 대칭 함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여기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한다면, 자, y축 이렇게 된다면, 자, 요렇게 4차 함수 y는 x 4제곱 4차 함수 뭐 4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지. 자, fx 요거를 4차 함수. 자, 그리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야. 자, x축, y축, 뭐 1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 원점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y는 gx라고 해볼게. 자, 우함수라는 거는 어떤 그래프식이 이제 나타낸다면 fx는 f-x다. 이게 무슨 말이야? x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이 말이지. 그러면 3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이런 말이네. 자, 그 반면 기함수는 어떻게 돼? 원점 대칭인 함수는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잖아. 즉, 이 점과 이 점도 원점 대칭이잖아. 자, 그래서 g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gx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 마이너스가 뭐 여기 붙어도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요거를 우함수가 사실은 y축 대칭인 함수, y축 대칭인 함수 이렇게 되는 거고, 기함수라는 거는 자, 그래프처럼 원점 대칭인 함수. 자, 그리고 자, 대표적인 y축 대칭인 함수들이 뭐 있어? 다항함수 중에서는
짝수차 항만으로 구성된 함수. 또 상수항도 마찬가지로 영차니까 짝수차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다항함수일 경우에는 짝수차항으로만 4차, 2차, 6차 이렇게 짝수차항으로만 구성되거나 아니면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항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도 y축, 코사인 함수도 자, y축 대칭이지. 자, 코사인 함수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자, 그리고 또 뭐 절대값 x 이런 함수도 뭐 이렇게 생겼잖아. y축 대칭 함수가 되겠다. 자, 그리고 기함수는 홀수차 항으로만 구성된 함수. 자, 1차, 3차, 5차 이렇게 홀수차 항으로만 구성된 함수. 자, 그 홀수차 그 식에다가 마이너스 넣은 그 gx랑 그리고 플러스 넣은 x랑 이제 함수값을 비교하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일 거야. 자, 그리고 또 뭐 있어? 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탄젠트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자, 그래서 그 각각 저 우함수 용어가 지금 우함수라기보다는 짝수함수, 짝함수라고 우리는 부르자. 짝함수. 왜냐하면 짝함수 하면은 이제 그 짝수차 항만으로 구성된 함수구나 이렇게 바로 나오지. 그리고 얘는 기함수를 홀함수라고 이렇게 부르자. 그러니까 홀수차 항으로만 구성된 함수 뭐 이렇게 바로 이름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짝함수는 y축 대칭, 홀함수는 원점 대칭 뭐 이 정도. 자, 그 정도라고 하기에는 그건 다 알아둬야겠다. 자, 그리고 자, 각각 우함수, 기함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자, 요거는 뭐 둘 다 같은 조건이니까 이렇게 가운데 써줄게. 자, 요렇게 될 때 우함수인 경우에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요 부분의 넓이잖아. 자, 그거는 0부터 a까지 fx dx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줘도 되겠지? 정확하게 이게 2배니까. 그래서 얘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요렇게 계산하더라. 자, 지금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지는 RPM 문제를 풀 때 자, 다시 보여줄게. 그리고 기함수에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이때 fx 우리 gx라고 하기로 했지. 요 gx dx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요렇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gx dx라는 거는 요 부분은 양수, 이 부분은 음수, 그리고 정확하게 요거랑 요거는 닮음이잖아. 합동이잖아. 그래서 얘는 양수, 음수 더해서 0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우함수랑 더하면은 또 무슨 함수가 될까? 자, 우함수 하지 말고 짝수함수, 2차 함수라고 해볼게. 2차 함수 더하면 최고 뭐야? 2차 함수지? 자, 빼도 2차 함수지? 그래서 더하거나 빼도 우함수가 되겠고, 기함수에서 자, 더하기 빼기 기함수 해도 마찬가지로 3차 함수에서 더하기 빼기 3차 함수 걔도 3차 함수, 기함수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번에는 우함수, 2차 함수 곱하기 2차 함수는 4차 함수가 돼서 우함수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기함수, 3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 3차 함수 곱하기 3차 함수는 어떻게 돼? 3 더하기 3에서 6차 함수. 그래서 우함수가 되네. 자, 이번에는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은 자,
2차 함수 곱하기 3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x제곱 곱하기 x세제곱이야. 그러면 2 더하기 3 해서 5차 함수, 즉 기함수가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지금 왜 배우나 하겠지만 문제풀이 할 때 유용하게 쓰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기함수는 자, 요런 표현이 나올 때 얘는 뭐야? 주기가 p인 주기함수라고 하지는 않고, 자, 사실은 주기가 p는 아니지. 주기가 2분의 p일 수도 있고 3분의 p일 수도 있잖아. 어쨌든 p 간격으로 반복되는 함수,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자, 주기가 p일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주기 함수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요거는 지금 이제 개념서를 보고 일단은 정리를 해보는데 문자로 돼 있어서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문자로 된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